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이스 시그널의 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활용하는 포토샵, 세 번째로 레이어 원리 및 활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잘 이해해야 포토샵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샵을 여시면 이게 최근 리스트가 열리고 전에 배웠던 것처럼 왼쪽에 새로 만들기라는 게 뜨죠. 열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업했던 거를 열 때 이 메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이 나오는데 제일 상단에 보면 이제 최근 거가 쭉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사이즈가 쫙 뜨게 되고 그 옆에 이제 사진, 인쇄,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영화 및 비디오 이렇게 각각의 사이즈를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레이어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사이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4 210에 297을 선택한 다음에 해상도 300으로 해서 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대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레이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층층을 쌓아서 위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눠주게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로 들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문서를 몇 개 열고. 자, 제가 문서를 몇 개 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이 줄을 이루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 불러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바닥에 배경 화면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컨트롤 A를 누르면 이제 이미지 전체 선택이 되어지고,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A4 용지 제일 위에 이제 작업 파일들이 쭉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제목 없음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화지 안에 컨트롤 V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쫙 들어오게 되죠. 자, 저희가 이제 이 가로 이미지를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보면 파일 편집 이미지에 이미지 회전이 있는데 여기서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도화지 자체가 90도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배경과 레이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편집에서 여기 중간쯤에 보면 변형이 있어요. 변형. 아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지금은 시계 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불러왔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약간 넘치니까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쭉 당겨주죠. 여기서 이제 당겨줄 때 Alt를 누르면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넓혔다 줄였다를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를 누르면 비율과 상관없이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경에 뭘 넣을까 하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이미지 중에서 이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에 이 사람만 이제 떼서 저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바깥의 색깔이 인물하고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따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레이어를 일단 배우는 상황이니까 이 인물이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자르겠습니다. 여기 왼쪽 툴바에 보면 자르기 도구가 있죠. 자, 세 번째 자르기 도구. 그래서 한쪽에서 드래그해서 사람이 있는 영역만 딱 영역을 설정하고 딱 놓으면 이제 이 사람이 있는 즉 드래그해서 영역을 설정한 이외의 영역은 이제 회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제 이 이미지만 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배경 오른쪽에 이제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배경에서 레이어 복제를 누릅니다. 이렇게 복제한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 누르면 두 개가 되죠.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컨트롤 J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단축키죠. 단축키를 잘 알아놓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배경 밑에 있는 눈을 지워주면 이 각각의 레이어를 보고 안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미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레이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레이어를 잠깐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거는 없앤 다음에 위에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여기에 툴바에 자동 선택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툴바를 누르면 요 메인 메뉴 밑에 설정할 수 있는 층이 하나가 생기죠. 여기서 보통 허용치라는 게 있는데, 허용치를 이제 30에 놨습니다. 이제 허용치라는 거는 이제 100으로 넣으면 모든 색깔을 다 커버를 하고, 0으로 넣으면 아무 색깔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대략 30 놓고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의 색깔과 확연히 차이 나는 이 회색 영역을 이제 다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하얀 약간 연한 회색 부분이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새 선택 영역의 추가를 누르고 나머지 연한 회색 부분도 누르면 지금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제 점점점점 다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델리트를 누르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도 아까 이제 이동 툴바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지워진 부분은 빼고 이 인물만, 사람만 딱 선택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제목 없음 부분으로 가서 약간 화면을 키워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뗀 다음에 각공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인물을 사이즈를 약간 키워보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약간 키우면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떤 건물에서 점프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풀밭에서 점프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돌려주겠습니다. 네, 엉덩방아를 친 것처럼 할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풀밭이 있는 레이어, 그 다음에 인물이 있는 레이어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배경이 있고, 배경 위에 레이어 1, 레이어 2, 교회 이름, 레이어 3, 레이어 4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레이어 2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레이어 4가 이렇게 위로 오면 레이어 2보다 레이어 4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 위쪽으로 별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레이어 4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당겨갖고 레이어 2 밑으로 갖다 놓으면 지금 레이어 2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별이 이 사람 뒤쪽으로 이제 숨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모양이 있는 부분 말고 나머지 빈 곳에 있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 각각에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교회 이름을 보면 교회 이름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레이어에도 레이어 2, 레이어 4, 레이어 3에도 각각 이제 이름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레이어를 선택하면 약간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때 레이어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레이어 1이라는 글씨가 있는 위에 마우스를 놓고 두 번 따닥 클릭을 하면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으면서 파란색으로 글자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배경 이렇게 이름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초원 이렇게 이름 쓴 다음에 글씨를 다 쓰면 엔터를 누르면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것도 해볼까요? 레이어 2 여기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여기에 사람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4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4는 별이죠, 별. 자, 그 다음에 레이어 3는 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독립된 개체들을 이름을 각각 주면 지금 이제 레이어 창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이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이름을 보면 폴더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폴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눌러주면 아래로 화살표가 가면서 이제 레이어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다 보이는 거는 실제 이제 이 폴더 안에 레이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 보여줬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꽃이나 별이나 사람도 내가 묻고 싶다, 한꺼번에 이 세 개를 폴더 안으로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꽃이라는 것에 딱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마우스라네. Shift를 누르고 요 제일 밑에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을 누르면 이제 세 개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었죠.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꽃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별도 누르고 사람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그룹을 만드는 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G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보셨죠? 다시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Z는 되돌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는 단축키였다고 그런다면 이번에는 요 세 개의 한 부분 위에 아무 곳이나 이제 마우스 커서를 놓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메뉴바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때 여기 보면 이제 그룹화 시키는 것이 있어요.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아무 곳이나 놓고 이 세 개 중에 상단에 아무 곳이나 놓고 오른쪽을 누르면 메뉴들이 뜨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레이어에서 그룹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제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 레이어에서 새 그룹 만들기. 그럼 그룹 이름을 먼저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각 개체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꽃, 별, 사람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뭐 색상도 줄 수 있고 모드도 줄 수 있는데 그냥 이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형성됐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게 컨트롤 Z 해볼게요. 되돌리기. 자,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그룹에다가도 두 번 더블 클릭하고 이제 이름을 넣을 수 있죠. 꽃, 별, 사람, 엔터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 하단에 보면 폴더 모양이 있죠. 폴더 모양. 그래서 요 새 그룹을 만듭니다 라는 걸 클릭을 하면 그룹이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를 세 번 누르면 되돌아갔죠? 자, 이 상태에서 새 그룹을 만드는 걸 누르면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가 이 그룹 안에 넣을 거를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춰진 상태에서 지금 그룹의 안에 꽃과 사람과 별이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요 옆에 있는 폴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없어졌다가 화살표를 누르면 나타나죠. 자, 그래서 그룹 1을 다시 꽃, 별, 사람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쭉 폴더를 각각 나눠주고 폴더 안에 레이어를 각각 준다. 이렇게 폴더를 나누는 이유는 폴더로 관리를 해야 각각의 작업 파일들을 한눈에 확인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 작업 파일들 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들을 다 한 층으로 쭉 놓으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그룹화한 다음에 그 그룹 안에 이제 일정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넣어주면 관리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들이 폴더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앞에 눈 모양이 있는데 이 눈 모양은
파일 레이어를 없애지 않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을 보였다 안 보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레이어에 설정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설정을. 자, 이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꽃이라는 레이어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혼합 옵션이라는 거 있어요. 이 혼합 옵션을 통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지금 꽃의 레이어 스타일을 바꾸겠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이건 따로 나중에 한 시간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면 이제 F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아까 이제 혼합 옵션 안에 있던 그 타이틀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획을 한번 줘보겠다. 그러면 테두리가 쫙 설정이 되는데 이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면서 테두리 중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꽃별 사람을 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지 그룹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 그룹을 만들 수 있겠죠. 아래 이제 폴더 모양의 새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꽃별 사람 위에 그룹이 만들어졌죠.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뭐 텍스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텍스트.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폴더 안에 이제 글씨를 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폴더가 있는 이 그룹 위에다가 글씨를 칠 수 없으니까 이 아래 보면 이 폴더 옆에 이게 포스트잇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만드는 생성하는 것을 눌렀기 때문에 이 폴더 밑에 레이어가 이제 딱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이제 툴바에서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이전에 작업했던 사이즈로 이제 글자가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레이어. 자, 여기서 이제 이동 툴을 누르고 오른쪽에 이제 문자 창에서 이걸 한 10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로 글자 위를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라는 것 자체, 작업 레이어라는 글씨 자체도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텍스트 안에,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글자를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드래그해서 텍스트 이제 툴을 만들면 이 상태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죠. 지금은 레이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 누르고, 자, 글자가 크죠? 자, 그 상태에서 한 30 정도 대략 잡고, 자, 오른쪽에 줄 간격도 한 35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생긴 거 볼 수 있어요. 자, 까만색이니까 이 문자창에서 색상을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다 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줄여진 상태에서도 이제 텍스트를 작업하거나 이미지 작업할 때 그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그 폴더가 쫙 펴집니다. 자, 지금 작업 레이어에 이제 텍스트 수정 작업을 하려니까 오른쪽에 작업 레이어가 펴지면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이제 이 별을 선택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꽃별 사람에서 별이 딱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레이어를 활용을 잘 해야 포토샵 작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저장해 볼까요? 파일에서 여기 보면 저장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옆에 보면 뭐 있어요? 컨트롤 S가 있죠. 자, 저장을 눌러도 되고 컨트롤 S를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그러면 이제 교회 활용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 밑에 이름을 넣을 수 있죠. 자, 뭐라고 내볼까요? C
HURCH PHOTOSH 포토샵 레이어 LAYER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래서 엔터 치면 포토샵 형식 옵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 레이어 개념이 결국은 이제 전체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